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베이스 위에 2번 몸체, 바디죠. 뭐 이름은 바디로도 되고 본체로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몸체 위에 3번 스포터가 조립이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포터에는 드릴 부시가 장착이 되죠. 핵심적인 부위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능을 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4번은 로케이트라고 이러는데, 로케이트란 말 자체가 위치를 정해준다는 뜻이죠. 위치를 잡아주는 장치다. 로케이터. 공작물 가이드, 가공품 가이드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로케이트의 역할은 가공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로케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이 키의 기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키는 가공품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공품 자체에 이렇게 키홈이 가공되어 있는 것은 이 방향 위쪽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키를 따라서 키홈이 들어가게 되면은 키홈 방향이, 수직 방향이 되게 위치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 키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은 이 드릴지구 9 예제에 대한 이해는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플레이트는 조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이 공작물, 이 가공품의 위치를, 가공품의 끝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조 역할은 클램프 7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먼저 너트를 해제하고, 다음 얘를 클램프 7번 클램프를 이쪽으로 제끼면은 끌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 로케이트를 따라서 가공품을 이 축에다 끼우는 거죠. 끼우면서 동시에 위치를, 자세를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 키홈이 정확하게 키를 따라서 들어가도록, 이 키는 사실 이 키홈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키의 역할이. 그래서 끼워 맞춤 공차 H7으로 준 것도,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끼웠다 뺐다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가공품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클램프를 다시 이쪽으로 체결을 하고 너트를 쬐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구멍을 가공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거는 핀입니다. 핀인데 이 핀의 역할은 다른 뭐 과제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핀은 항상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 정밀도, 즉 두 부품이 조립이 될 때 수평 수직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 핀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핀은 통상 2개 이상이 설치되는 게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핀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죠. 이것은 이쪽 나머지 한 핀의 역할을 이쪽 턱 2번과 3번이 조립된 부위의 이 턱, 이 부분이 이 핀의 역할,
나머지 한 핀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핀과 이 턱이 2번과 3번을 정확하게 수평 수직 관계를 유지하게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보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2D 답안 작성이죠. 그래서 처음 2D 답안 작성을 해보는 학생한테는 저는 예시 답안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작업을 여러 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치수를 넣는 순서와 요령이 터득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왜 이런 기하공차를 줘야 되는지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책을 여러 번 보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시 답안을 그대로 카피하는 연습,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시 답안이
100%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재에 제시된 예시답안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작성된 답안이고 수금 도면으로서 합격선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작성한 도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카피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번 부품 봅시다. 일단 치수 부분을 먼저 보자면, 자, 저면도에서 보면은 각 구간 치수 넣어주면 좋겠죠. 이 같은 경우에 일단 전체 치수, 전체 폭에 대한 치수 넣어주고 각 구간별 치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병렬 치수로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구간 치수 넣은 김에 이 구간 치수도 넣어주면 더 좋았겠죠. 자, 그리고 측면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정면도의 단면도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측면도죠. 그래서 여기도 전체 폭에 대한 치수, 그렇죠? 물론 정면도에서 전체 높이에 대한 치수 있지만은 우측면도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치수가 높이에 대한 치수입니다. 전체 높이에 대한 치수, 이 전체 치수 넣어주는 게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핀홀인데 핀홀의 끼워 맞춤 공차를 H7으로 줘놨죠. 자, 이 핀홀하고 대응되는 핀홀이 3번 부품의 2홀인데 여기는 N7을 줘놓고 이쪽은 H7을 줬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실책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핀홀의 기능 자체가 위치 정밀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핀홀을 두는 거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끼워 맞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N7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맞고요. 여기도 N7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흙은 끼워 맞춤 주는 것은 실수입니다. 이것은 채점관, 눈 밝은 채점관이라면 반드시 그런 감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핀홀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주소를 달아주는 게 맞죠. 지지선을 따내 가지고 동시 가공. 핀홀은 위치 정밀도 두 부품 간의 조립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핀홀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가공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탭과 이 탭을 먼저 가공한 다음에 여기에 가조립을 합니다. 나사를 이 홀이 되겠죠, 그죠? 나사를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양쪽 모서리, 이 모서리 수평, 이 모서리 수직 정확하게 2번, 3번 두 부품의 이 면을, 이 모서리를 정확하게 일치시킨다는 얘기예요. 일치시킨 상태에서 이 핀홀을 드릴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조립할 때, 본 조립을 할 때 정확한 위치 선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하공차를 보면은 데이텀은 당연히 조립과 가공의 기준이 되는 이면이 데이텀이 되고요. 데이텀 A를 설정을 하고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구멍 로케이터, 축이 들어가는 구멍이죠. 중요도가 높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기하공차로 다시 부여를 하는데 밑면에 대해서 평행도 공차를 줬죠. 그리고 이 구멍 자체에 다시 데이텀 B를 설정을 한 거죠. 이 구멍이 사실상 이 지그에서 중심이 되는
중요한 구멍이죠. 자, 그래서 데이텀 A와 B 두 개가 정해졌고, 자, 이 부분 3번 부분과 조립되는 이 슬롯, 그렇죠? 이 홈, 이 홈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기하공차가 동시에 부여가 되죠. 하나는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도, 그리고 데이텀 B, 이 구멍에 대해서는 대칭도, 이렇게 주는 게 정석이겠죠. 3번 부품의 경우에 데이텀은 이면, 조립이 되는 2번 부분과 닿는 면, 조립되는 이면이 데이텀이 되고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면, 이면 못지않게 중요도가 높은 형상이 이 구멍이죠. 이 구멍의 역할은 드릴 부시가 들어가는 구멍이죠. 그래서 이 구멍이 제대로 정확하게 가공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작업이 다 뒤틀어지겠죠. 그래서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에 대해서 기하공차를 다시 한번 부여를 하는데, 이 구멍은 데이텀 C에 대해서 직각도가 나오도록 규제를 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데이텀 D에 대해서 대칭도를 주기보다는 이 자체가 데이텀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데이텀 C에 대해서는 직각도가 나오게 하고 단독 공차로서 이 구멍은 원통도가 나오게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 15H7 이 구멍에 대해서는 단독 공차로서 원통도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 데이텀 C에 대해서 직각도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이 구멍 자체를 데이텀 D로 다시 설정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의미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더 좋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부분 50G6 이 면에 대해서는, 이 끝단에 대해서는 직각도, C에 대해서 직각도, 그리고 대칭도, 그렇죠? 대칭도, D, 방금 이걸 D로 했다면 D에 대해서 대칭도, 그렇게 들어가 주는 게 이게 그대로 이 기하공차 기입들이 그대로 여기 와주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지금 부분이 이 부분 전체 외경 치수가 빠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외경 파이 64인가 그럴 겁니다. 모델링을 보면은 전체 외경 치수 누락되면 이거는 큰 감점입니다. 사실은 최종관이 볼 때 맨 처음 보는 부분들이 치수 누락된 거 없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특히 외형 치수 중에서 바깥 둘레라든지 직경이라든지 혹은 전체 길이 치수 빠지면은 뭐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감점 대상입니다.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2번 부분에서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끼워 맞춤 공차 H7을 줘놨죠.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은 키가 꽂혀가지고, 여기에 키가 꽂혀서 키가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도록 하는 키홈이기 때문에 규격집에 있는 그대로의 공차,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H7으로 한 것은 가공품에서 H7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되었죠. 이거는 지금 규격집 찾아보면은 JS9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차가. 그리고
T2 값이죠. T2 값 4mm 4.0이고 허용 공차가 0에서 플러스 0.2입니다. 이것도 공차 빠졌죠. 플러스 0에서 플러스 0.2. 이것도 중요한 부분 미스가 되겠습니다. 4번 로케이터, 사실상 축이죠. 그래서 축에 준해서 모델링 해야 되고, 축에 준해서 여러가지 KS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치수를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치수 축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넣어두게 되면은 각 구간별 치수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일일이 다 계산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전체 치수 이거를 넣고, 위쪽에는 각 구간별 치수를 이런 식으로 병렬 치수로 넣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병렬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쭉쭉쭉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넣어주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각 단어의 치수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왼쪽에서 일부분 기준선 치수를 넣었다가 이쪽에서도 이렇게 넣었다가 하니까 각 단어의 치수를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까다로운 채점과는 이런 부분도 감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치수는 넣을 때 미리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끼워 맞춘 공차가 잘못 들어갔죠. H7이 아니고 이건 역시 B2의 B1이죠. B1 치수 허용차는 N9으로 되어 있습니다. N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기재한 거고요. 키가 들어가서 움직이면 안 되죠. 타이트하게 딱 제자를 잡고 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구멍은, 키가 오면. 그래서 H7은 잘못 넣은 끼워 맞춘 공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제 답안을 살펴봤습니다.